이강민의 잡지사 6월 호 8번째 페이지. 스타라면 공항 패션은 핑크 남방의 반바지가 국룰이죠. 365일 공항 패션을 고수하는 잡지사의 지드래 곤볼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곤드레 만드레 참여 그렇게 하시죠. 왜? 예, 지드래 곤볼답게 오늘도 에너지파 한번 맞고 온 듯한 헤어스타일로 나오셨고요. 맞습니다. 네. 곤드레 만드레. 거기서 곤드레로 받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예, 훌륭하십니다. 네. 자, 이제 뭐 썬킴의 계절, 썬의 계절이자 바캉스의 계절 여름이기 때문에 오늘 썬문답에서는 바로 공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이제 현장에서 세계사를 배운 썬킴 씨는 공항을 정말 밥 먹듯이 드나드셨겠군요. 공항은 상당히 뭐 자주 드나들죠. 그러니까 뭐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를 모르시는 출국장 직원분들도 네. 다 아시더라고요. 쟤 또 왔다. 그 정도로. 여행사 직원인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워낙 이제 방송 출연 많이 하시고 명실상부 썬스타가 됐기 때문에 뭐 기내에서 승무원이 뭐 고추장 하나 더 챙겨준다든지 뭐 사진 찍자고 한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대환영입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고추장 하나 더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네. 승무원들이 잡지사를 안 보나? 잡수어요? 그러게요. 제가 이제 주로 네. 외항사를 타기 때문에 외항사 한류스타. 예. 썬킴 씨. 퍼스트 클래스도 혹시 타보셨나요? 퍼스트 클래스는 솔직히 말해서 제 돈 주고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한번 너무 장거리인데 피곤해가지고 네. 비즈니스를 한번 끊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부킹이 잘못돼가지고 오버부킹이 돼버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안한지 이제 퍼스트 클래스로 똑같은 가격에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준 적이 있는데 대박! 야 비행기 안에 이런 데가 있어? 내가 지금 못한 거야 지금. 뭐까지 해주나요? 네? 뭐까지 해주나요? 그 샤워까지 가능했어요. 샤워가 된다. 샤워가 샤워. 또 진짜. 문 따르르 닫으니까 그냥 내 방이에요. 평생 있고 싶은 느낌. 네? 그게 약간 서글프더라고요. 그 영화 설국열차 같이 네네. 같은 이 비행기 안에 네네.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다는 맨날 게. 양갱만 먹고 있거든요. 저기 뒤에는 양갱만. 야, 이게 약간 차라리 그냥 퍼스트 클래스 전용 비행기를 만들든지. 야,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 공간은 우리가 짐작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얼떨결에 타본 다음에 네. 야, 같은 공간 안에 이런 데가 있었어? 야. 잡지사 출연료 열심히 차곡차곡 모아서 또 한 번 타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제 혼자만 탈 수 있습니다. 무슨 출연 얘기를 하십니까? 정말 뻔뻔하네요, 제가 말하고도. 네. 그러고 보니까 인천공항이 개항하기 전에 그 김포공항 모습도 생생히 기억하시겠네요. 그렇죠. 저는 뭐 김포공항을 통해서 이제 출국을 했고 입국을 한 세대니까 인천공항이 없었죠, 저는요. 인천공항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특별한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위에서 보면은 약간 우리가 굉장히 친근한 캐릭터의 모습이다. 캐릭터. 어떤 모습인가요? 마시마로라고 합니다. 마시마로. 저렇게 엽기 토끼라고 우리가 불렀었죠. 그렇죠. 저는 한약 탕기로 보이는데 역시 세대 차이가 나는군요. 한약 탕기에 예. 저거를 이제 그 명주에 쭉 짜는 게. 그러네. 한약 생각날 계절이에요. 예, 몸 챙기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색 공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저희 에디터들이 늘 진담 섞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잡지사는 방송계의 부탄이다. 왜냐? 소득 수준은 낮지만 행복 지수는 높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좀 뼈가 있는 말이긴 한데 네. 정신적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물질적 행복이 뭐가 중요합니까? 부질없죠. 그렇죠, 네. 예. 첫 번째 공항 바로 부탄의 유일한 공항이죠. 8호 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8호 공항이 이제 7호, 6호, 9호가 아니라 네. 8호 공항입니다. 8호가 아니라 8호다. 8호. 8호라는 그 도시 이제 부탄은 이제 팀푸가 수도고 네. 팀푸에서 한 1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 8호라고 제2의 도시가 있거든요. 좀 가보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 자주 갔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국제 공항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기밖에 공항을 못 만들어요. 저기밖에 못 만든다. 그러니까 일단 국내선 공항도 있습니다. 네. 국내선 공항도 있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정말 프로펠러기만 겨우 착륙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트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은 8호란 도시에 있는 공항 저거 딱 하나예요. 왜냐? 네. 저희가 부탄이 이제 평균 해발 고도 2,000m 이상의 그 히말라야 산 속에 있는 그렇죠. 국가예요. 네. 국토의 85% 이상이 산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긴 활주로를 만들 수 있는 평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든다. 그나마 평지를 찾은 곳이 저 8호라는 도시의 저
땅이거든요. 예. 아, 근데 무슨 공항 옆에 저렇게 험준한 산세와 계곡이 있나요? 저거는 예. 험준하지 않다니까요. 저 정도면 야 거의 김해평야예요 저기요. 아, 정도면 호남평야. 길지다 길지. 대단한 나라군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네. 그 너튜브에 네. 8호 공항 착륙 동영상 치면 나와요. 뭐가요? 그 뭐 이건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에어버스 320 기종만 착륙이 가능해요. 아, 좀 작은 기종. 작은 기종. 아, 그 회피 비행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그 전투기들이 네. 뭐 이 미사일을 적기가 쐈을 경우에 회피 기동이라고 해서 휙 옆으로 좌로 우로 그치, 와로 그치. 지그재그로 이제 그 비행을 하는 것을 회피 기동이라고 하는데 네. 저렇게 착륙을 해야 돼요. 아, 고개 비행을 하듯이.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김포공항이든지 뭐 김해공항에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는 활강 각도라고 해가지고 네네. 천천히 고도를 낮추면서 직선으로 쭉 활주를 향해서 그냥 착륙을 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부탄은요. 예. 다 산이에요. 산을 피해 다녀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그재그로 착륙을 하면서 네. 산을 피해요. 저는 네. 그때 이게 바로 공포구나라는 게 느낀 게 갑자기 비행기가 착륙하겠습니다. 처음 탔을 때 예. 갑자기 비행기가 전투기 같이 네. 좌로 확 좌회전하는 거예요. 난기류 얘기도 없었는데. 예. 뭐지? 창문을 딱 보니까 어. 바로 옆이 산이에요. 정말 바로 옆이 산이야. 영화 킹콩 수준 아닌가요? 킹콩이요. 영화 킹콩이 경비행기 날아다니는 네. 수준. 바로 눈앞이 산이에요. 야. 그래서 다시 우회전을 확 해요. 휙 보니까 이제 오른쪽이 산이에요. 이렇게 좌우 회피 기동을 하면서 네네. 마지막 순간까지 턴을 하면서 약간 각도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활주력에 빵 착륙을 해요. 야, 아니 그럼 그 파일럿 분들 실력이 보통이 아니어야겠네. 그래서 8호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파일럿이 특별 면허가 필요합니다. 아, 특별 면허가. 그 면허가 있고 그 면허가 있는 기장이 네. A320 기종만 가지고 착륙을 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이 부탄 8호 공항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파일럿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예.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뭐요? 이륙할 때도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할 땐 그냥 반대만 되는 거예요. 이륙할 때 아까 그 나중에 본 산부터 보이고. 그죠? 아니, 참 깜짝 놀란 게 예. 이륙하면은 네. 순환고도까지 쫙 올라가야 되잖아 보통 이 비행기가. 예. 이제 그 랜딩 기어라고 하는 바퀴 올리고 예. 이륙하자마자 또 좌회전 우회전. 아이고 제발 쉽게 갑시다. 그 눌러앉고 차라리 눌러앉아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겪고 난 다음에 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또. 그 어떤 난기류, 예. 터뷸런스가 와도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땡동 안전벨트 착용했어요. 기장이 정말 그 난기류가 왔을 때는 이런 방송하거든요. 네. 승무원도 착석하십시오 하거든요. 네네. 보통 그럴 때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네. 패닉이 받으세요. 이거 왜 이래? 비행기 흔들리고 있어. 그렇죠. 그때 저는 8호 공항을 갔다 온 이후엔 이건 뭐 거의 어린이 놀이터 수준이네. 더 흔들려봐. 얼마 전에 진짜 위험할 뻔한 사건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비행기에서. 아,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그 기장들도 그렇고 오래된 승무원들도 그렇고 하시는 말씀이 비행기는 절대로 거의 물론 0.000%는 있지만 네. 난기류로 추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아, 그래요? 그냥 비포장도로 달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느낌. 정말 베테랑 승무원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난기류 때 승무원들도 무섭냐라고 물어보니까 무섭대요. 네. 뭐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뭐가요? 안전벨트 안 맨 승객들이 승객이 무섭대요. 무섭다. 난기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안전띠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Fasten your seatbelt, please.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말 잡지사에서만 알려주는 잡지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최단거리 노선 얼마나 짧다고 예상하시나요? 무려 47초 만에 도착하는 노선이 있다고 합니다. 47초 이게 말이 됩니까? 47분도 아니라 47초. 네. 그러니까 갑자기 1분이 근데 예고도 없이 안경을 왜 벗으셨나요? 네? 47초 얘기할 때는 안경 벗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예.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섬에서 섬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북동쪽에 있는 오크니 제도의 두 섬, 그 웨스트레이와 파파야 웨스트레이를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인데 네. 두 섬 간의 거리가 이제 2.7km밖에 안 된대요.
아, 2.7km인데 7km인데 섬이라서 뭐 차로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배로 가기도 좀 그렇고 이제 그 스코틀랜드가 이제 북해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해가 굉장히 해류가 심한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오죽했으면은 저기서 잡히는 생선이 대구거든요. 네. 대구가 지방이 하나도 없어요. 아, 너무 그 그 거센 파도를 험난 해류에 수영을 하다 보니까 네. 저같이 몸이 탄탄한 거죠. 아, 진짜 그 어종계 썬킴이네. 어종계 썬킴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비행기를 띄우자 이건데 예. 47초밖에 안 걸리지만 그래도 섬에서 섬으로 가는 그런 그 니즈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절대 거기는 포기를 안 한다. 평균적으로는 밖에 있는 우리 또 그 얼마 전에 일본 여행을 갔다 오신 네. 에디터 분께서 잡지사의 로버트 드니로. 로버트 니로 저는 알파치노 같은데요. 최고령 인턴 에디터기 때문에 아, 예. 얼굴이 아, 닮은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분이 뭐요? 실제로 한번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네. 이 노선 예약을 하셨다고 해요. 별의별 거 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결제는 안 하셨더라고요. 결제는 안 하고 예약을 해봤는데 실제로 그 표에 오전 9시 2분에 출발해서 4분에 도착하는 걸로 나온답니다. 야, 그러니까 실제로 공식적으로는 비행 시간이 2분이에요. 2분인데 이제 뒷바람을 맞을 경우에는 더 빨리 가는 거죠. 기내식 어림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뭐 기장님 그 말씀도 다 못 듣고 내릴게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입니다. 저희는 착륙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땡큐 해야 되는데 땡큐 못 듣고 내립니다 이러면. 예, 기내식 이런 건 꿈도 못 꾸겠죠. 참 기내식 얘기 말씀하신 게 예, 예. 그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저는 그 중국 산동반도를 주로 자주 갔어요. 네. 가까워요. 산동반도에 있는 웨이하이라든지 옌타이 또는 뭐 칭다오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옌타이나 웨이하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제주도보다 뭐 거리가 더 짧아요.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중국 국제 항공기를 타고 예. 이제 인천공항 출발해가지고 네. 谢谢我是好吃好吃한 다음에 네, 네. 이제 웨이하이로 출발했습니다. 네. 근데 그 에어쇼라고 있잖아요. 지금 비행기의 그 비행 상황. 네. 얘가 충청도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왜? 태안반도 쪽을. 왜지? 이거 나 어디 가냐, 상하이로 가는 거 잘못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웨이 떼붙이 불러가지고 승무원을 네. 지금 이거 웨이하이 가는 거 맞냐? 나 상하이 가는 거 잘못했냐? 했더니 웨이하이 가는 거 맞대요. 근데 비행기가 왜 충청도로 가냐고 네. 했더니 무슨 바가지 택시도 아니고 바가지 택시가 왜 돌아가는 거야? 예. 그게 국제선이다 보니까 예. 자기네들 규정상 기내식은 한번 줘야 된대요. 밥 주려고 한번 삥 돌아가는 거네. 아, 중국인의 정이네. 그러니까요. 밥 한 끼 먹이려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게 떴다 비행기 인천공항 출발해서 웨이하이로 가면 밥 줄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고국 상공을 밟고. 예. 그래서 한 바퀴 충청도 돌아가지고 웨이하이 가면서 밥 한 끼 드시고 하시라. 시시해. 기내식 말씀하신 김에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예, 재밌습니다. 네. 자, 그럼 반대로 가장 긴 최장 노선은 얼마나 길까요? 싱가포르 항공의 이제 뉴욕 싱가포르 노선인데 뉴욕에서 싱가포르. 거리만 16,700km.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 비행 시간만 18시간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20시간은 버셔야 된다고 해요. 20시간. 그래서 지구 둘레가 4만 킬로 정도니까 거의 지구 반바퀴네. 지구 반바퀴죠. 예. 동네 반바퀴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지구 반바퀴를 도는 건데요. 뭐 그래도 저도 한번 예약은 안 했지만 한번 검색은 해봤어요. 예. 전 20시간 타면은 저는 차라리 현장에서 카드 긁을 테니까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할 건데 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 그래요? 뭐가 괜찮아요? 보통 300명이 탈 수 있는 비행기를 개조해서 160명이 타게 공간이 넓습니다. 널찍널찍하구나. 그리고 저 노선을 타는 대부분의 그 승객들은 대부분 그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와 세계의 금융 허브인 뉴욕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은 아니라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쉬시기를 하고 간격과 간격, 그러니까 좌석과 좌석 간격이 굉장히 생각보다 넓어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탔던 너튜버도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프리미엄 이코노미 정도. 그죠, 프리미엄 이코노미 같이. 그 정도라고 하고 왕복이 우리 돈으로 가격이 이코노믹 좌석이 53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잡지사 출연료로는 좀 잡지사 출연료로는 거기서 뭐 잡지사 출연료로는 뭘 할 수 있나요 대체? 백악기 쥐락이 건너야지.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쾌적한 환경이다. 그리고 누가 이 노선 그 비행 후기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6편을 다 보고 탑건도 보고 제리 맥과이어까지 총 8편의 영화를 보고도 3시간이 남아서 잘 쉬고 왔다라고 올렸다고 합니다. 밥은 잘 주겠죠? 밥은 잘 주죠. 네, 뭐 새끼. 기내식 같은 경우에는 뭘 주로 드셨어요? 우리 편집장님은요? 저는 일단 올 때는 한식, 갈 때는 그 현지식을 많이 먹죠. 이거는 네. 보통 이제 이코노미석에는 이제 라면을 잘 안 주세요. 아, 근데 그건 재량인 것 같아요. 재량이다. 어떤 저기 어필을 해야 되나요? 제가 네. 지금 한 달 동안 너무 해외 생활을 해가지고 예.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운데요. 네. 규정상 아닌 건 알지만 저기 라면 안 볼 때 컵라면 남는 거 있으면 딱 하나만 주실 수 있어요? 그걸 남이 안 보고 먹을 수 있나? 없죠. 이게 컵라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된다. 예. 한번 해봤으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컵라면 예. 그거 뭐 네. 그걸 뭐라고? 예, 그렇습니다. 잡지사 출연료로 컵라면 정도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컵라면만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세지도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영화 황해에 나오는 그 하정우가 먹던 소세지도 안 됩니다, 진짜. 참고로 이 싱가포르 뉴욕 노선을 이용하시면 한 번에 마일리지가 10,000마일이 쌓인다고 하니까 한번 모으시는 분들은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 마일리지 여러분들 지금 혹시 쌓아두시고 안 쓰시는 분들은 그게 소멸 기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슬슬 풀리니까 한번 그 마일리지 이용해서 소멸되기 전에 그렇죠? 해외 여행 한번 꼭 가십시오. 그거 여름휴가 때.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잘 마일리지가 쌓여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공항 라운지도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뭐 우리 국적기 라운지도 그렇고 가면은 정말 잘 해놨어요. 그렇군요. 네. 최근에 인천 뉴욕 노선도 거의 뭐 16시간 비행 이런 노선이 있다고 하니까 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이렇게 길어졌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독일 뮌헨 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처럼 독일어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요. 예. 역시 독일은 맥주의 나라답게 뮌헨 공항에 양조장이 있다고요. 양조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무슨 주도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규모는 뭐 큰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항 안에서 이제 맥주를 만들어서 파는 양조장이 공항 안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성 제품이 아니라 실제로 공항 안에서 맥주를 빚어가지고 안에서 파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습니다. 뮌헨 주가 이제 바이에른 주 같은데 바이에른 주 같은 경우에는 맥주 순수령을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한 맥주의 고향이에요. 맥주 순수령. 맥주 순수령이 뭐냐면 맥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독일산 맥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물, 보리, 그리고 홉, 맥주를 만드는 그 식물이죠. 홉. 네.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만들어야지 독일산 맥주라고 인정을 해준다. 네. 순수령 이거거든요. 이걸 처음 발표를 한 것이 뮌헨이 있는 바이에른주예요. 네. 그러니까 맥주의 고향이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공항에서도 맥주를 여기서 직접 빚어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여기는 환승해도 좋겠네요. 환승하면서 시간 때우기도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우리가 출국 심사 입국대가 있지 않습니까? 출국대가. 네, 네. 밖에 티켓팅 하는데 바깥에도 양주장이 있고 일단 출국 심사 받고 들어가서 면세구역이죠. 네. 면세구역 안에도 양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한 잔, 안에 들어가서 또 한 잔. 맥주의 근본 고장이기 때문에 뮌헨에 가면 양조장이 여러 개가 있답니다. 면세구역 얘기하신 김에 면세점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출국 심사 마치고 면세구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게 되는데 공항 면세점 안에는 현금 인출기 ATM이 없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같네. 공항 그러니까 출국한 다음에는요. 네. 거기는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세금이 미치지 않는 구역입니다. 네, 몸은 우리나라에 있지만 일단 출국한 상태니까. 예. 어떻게 보면 상대편 국가 입국하기 전까지 약간 중립구역이에요. 일단 출국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약간 어리버리할 땐 여기 많이 당했거든요. 네. 그 환전 안에 들어가서 저 면세점 구역 안에서 환전하지. 맞아. 안에 들어가서 우리 환전하자. 네. 웬걸 안에는 환전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혹시 출국하시는 분들은 환전은 꼭 출국 심사 받기 전에 밖에서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면세점에도 환전소가 있긴 있는데 여기서도 현금 대 현금으로만 환전이 가능하지. 뭐 현금 인출 미리 예약하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서도 뭐 사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 카드로 긁은 다음에 그러니까 땡전 한 푼 없이 외국에 도착을 한 거예요. 주머니에는 1,000원, 2,000원 있고 예. 큰일 난 거야. 네. 그래서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상대편 국가 입국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네. Excuse me, where is ATM? 아. 한 다음에 가서 네. 내 한국 카드를 집어넣고 기도해야 돼요. 제발 돼요. 현금 나와라. 현금이 잘 나오는 순간 살았다. 택시는 타고 호텔 간다. 예. 또 이제 코로나 시국에 해외 못 가다가 지금 감 떨어진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런 꿀팁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말 나온 김에 세계 최초의 면세점은 어디였을지도 궁금해지는데 설마 이번에도 로마 제국은 아니겠죠? 왜 로마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맨날 로마니까. 네, 예. 로마는 향기로운 곳입니다. 로마. 네, 아일랜드의 그 브랜든 오리건이라는 사람이 1947년도에 셰넌 공항에서 만든 면세점이 세계 최초의 면세점. 지금도 이 면세점은 듀티프리는 존재를 합니다. 1947년.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이제 그 북미에서 유럽 지역으로 그러니까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네. 직항이 별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급유를 해야 돼요. 네. 우리나라 기름을 내야 된다. 최근 우리나라 국적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잉 747이라고 하더라도 네. 김포공항 출발해가지고 미국까지 논스탑으로 못 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연식 나오는데 저도 이제 미국 처음 들어갈 때 이제 논스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김포공항 출발해가지고 그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중간 기착한 다음에 거기서 주유소에서 기름 한번 넣어요. 예. 한 다음에 출발을 해요. 네, 그랬구나. 1947년은 당연히 중간 기착을 한 다음에 기름을 넣어야 되겠죠. 그랬겠네요. 그 중간 기착지가 어디였냐면 딱 중간 지대인 아일랜드였거든요. 그래서 뭐 뉴욕이든지 보스턴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아일랜드 셰넌 공항에 도착을 한 다음에 네. 기름 넣는 동안에 네. 승객들이 이제 멀뚱멀뚱 뭐하지? 뭐 스마트폰도 없고. 그렇죠. 369 007 빵. 그때 잡지사도 없고. 접시사도 없고 뭐하죠? 그냥 이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이 이제 그 아이디어 착안한 거죠. 예. 브랜든 오리건. 예. 여기가 어떻게 보면 출국한 나라도 아니고 입국한 나라도 아니고 약간 중립지대다. 여기에 굳이 출국한 나라의 세금을 매길 필요도 없고 예. 앞으로 입국할 나라의 세금을 매길 필요도 없다. 어허. 그러면 차라리 세금을 매기지 않고 싼 가격에 물건을 팔면은 멀뚱멀뚱 놀고 있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싸? 세금이 없단 말이야? 살 수 있지 않겠냐? 기발하다. 라고 해서 아일랜드 정부를 설득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아일랜드 정부도 뭐 나쁘지 않다. 뭐 이 손해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하라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듀티 프리, 우리가 알고 있는 면세점의 시작입니다. 아일랜드의 최초의 면세점이 시작이 됐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최초의 면세점 셰넌 공항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제 우리가 공항에서 출국할 때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2차로 뭐 보안 증원 요원들이 바디 체크를 따로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국내 공항에 보안 검색용 금속 탐지기가 도입된 배경에 아주 큰 사건이 숨어 있다면서요? 칼기 납북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봤지. 예. 1969년도에 프로펠러기죠. 이제 강원도 강릉을 출발해서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가 이제 납치가 돼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이제 납북이 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속 탐지를 안 했어요. 프리패스예요. 그냥 뭐 지나가던 일빙 출발하던 비행기도 야야야 군수한테 연락해서 저 스탑 시키자야. 아직 안 탔어요. MSG 아니에요? 그 정도라고? 그 정도 했다니까요. 경운기 잡듯이 그렇게 잡으면 예. 아유 이거 짐 이거 우리 소달구지 잡듯이. 예. 딸내미가 좀 짐인데 이거 바리바리 이거 좀 타면 이거 들고 탈게요 이거. 믿겠습니다 일단. 네, 뭐 이런 거의 뭐 동네 마을 버스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허점을 이용해서 69년도에 칼기가 납북이 돼 버려요. 이제 여기에 이제 대한항공에서 이제 그 주요 공항들 김해공항, 부산 수영공항이었거든요. 네. 수영공항, 김포공항 등등 주요 공항에는 금속 탐지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도 약간 그 금속 탐지기가 그 효과를 당시에는 있긴 있었지만 효과를 못 봤어요. 왜냐하면 금속 탐지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첨단 금속 탐지기가 아니라 그 지뢰 탐지기 있지 않습니까? 뚜뚜뚜뚜뚜뚜뚜 이걸 몸에다가 뚜뚜뚜뚜 할 수준이었어요. 예. 그래서 금속을 여러 번 비닐에 싸면은 그 탐지가 안 된 거예요. 안 걸리는구나. 그래가지고 안타깝지만 1971년도에 또 이 약간 원시적인 금속 탐지기를 잡히지 않고 또다시 대한항공기가 납북이 시도가 됩니다. 아이고. 당연히 그때는 그 기장과 부기장의 그런 그 살신성인으로 이제 그 휴전선은 넘지는 않았어요. 네. 하지만
이 이후에 정말 금속 탐지기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쵸. 해서 전 세계 공항에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불과 한 50여 년 전만 해도 비행기 하이제킹하고 이런 사건이 종종 있었다는 거니까. 1972년도에 이제 민헨 올림픽 때 네. 이제 그 팔레스타인 이 테러 단체에서 그 이스라엘 선수들을 그 납치하는 민헨 올림픽 그쵸. 그 비극이 발생하거든요. 영화로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네. 민헨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전 세계 공항에서 일제히 보안 검색이 굉장히 강화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지금의 이제 공항의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는 겁니다. 자, 끝으로 비행기에서 위험한 행동을 행여나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를 사람들에게 영상 편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는 여러분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까딱 일단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 항공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소한 사고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타고 있는 수백 명의 목숨이 다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운송수단도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비행기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네. 예.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 덕에 우리가 이제는 여름휴가 때도 쾌적한 공항, 쾌적한 비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리고 세계 네. 이 방송 혹시 듣고 계시는 우리 또 국적기 우리 또 관계자 여러분들 저를 비행기 기내에서 보시면요. 네. 수줍 마십시오. 그냥 네. 고추장 팩 하나 주세요. 괜찮습니다. 사인도 해드릴게요 제가. 그거 나중에 받아드실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이왕이면 잡지사 기내 방송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이렇게 스낵용으로 아주 좋아요. 저 예. 네. 잠깐만. 요즘 뭐 영상 편지 같은 거 안 띄우세요? 영상 편지 한번 뭐 누구에게 남기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 중요한 분에게 영상 편지라고 남기고 싶습니다. 예, 자, 남기시죠. 삐지 깔아주시죠.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민 편집장님, 해피 버스데이. 생신 축하드립니다. 뭐야? 평생 제가 딸랑딸랑 열심히 하겠습니다. 잡지사 파이팅! 고맙습니다. 오늘이 편집장 탄신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 덕분이고요. 소원 한번 말씀하시죠. 소원이 있다면 잡지사 빠른 시일 안에 실버 버튼 타는 거 오매불만 그것만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썬킴 씨에게도 개국공신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리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정말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보겠고요. 전 세계 공항의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